유련님, 책 다 네, 읽으셨어요? 다 읽긴 읽었어요. 아, 저 이북으로 이북으로? 읽었는데, 네, 저 처음 읽은 것 같아요. 저도요. 이 좋은 책을 처음 읽었나 봐요. 음,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북을 잘 안 보는데, 이게 제가 저번에 도서관 책을 밀렸더니 빌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그거, 예스24? 뭐 거기 봤더니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걸 읽었는데, 한 두 번 읽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음. 이북 좀 보면은 이게 집중해서 읽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보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되니까 처음에는 쉬운 거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으로 읽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읽지 않고 그냥 막 넘기다가 끝난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이러고 그냥 다시 아닌데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지난 좀 천천히 읽었는데 정말 처음 읽은 것 같아요. 저 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음. 처음 읽어가지고 좀 저한테 좀 어렵다 그래야 되나? 어려웠어요. 다 어려워. 네, 아, 어려워요. 그래요? 그래서, 어려워. 이 책이, 되게 어려운 책이었구나, 이래가지고, 일단은 두 번째 읽고, 아, 이거를 그래, 읽었다는 거에 안심만 하자,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록들 보면은, 어린 왕자 어록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음. 그거를 이제 눈으로, 아, 이 장면에서 이거였구나, 이제 그거 보고, 그다음에 그 길들여진다는 거, 이제 그래서 제가 좀 나만 이렇게 어려웠나 하고 다 읽고 나서 좀 찾아보니까 그 길들여진다는 거에 사람들이 좀 많이 써놨더라고요, 어디든지. 그래서 저도 그거를 좀 봤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조금 하고 이 이제 별 찾아가면서 일곱째 별 이렇게 찾아가면서 그 사람들 이제 그냥 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 크게 그냥 일곱 부류로 분류를 해놨나? 여섯 부류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나는 어디에 지금 있을까? 이제 그런 거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혹시 내가 있다면 좀 예전에 저는 그 가로등 치는 사람처럼 그냥 음. 누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냥 그것만 이렇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서 좀 이제 그것만 근데 다른 거는 진짜 어려워가지고 아 그냥 어려워서 다른 막 좀 많은 생각을 못했어요. 못하고 진짜 이 책이 이렇게 어려운 책이었나 이 생각만 계속 하면서 두 번 읽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엄마 커피 먹었어요. 저희 이뻐라. 커피 해주는 거야? 좋다. 아니 제 커피 귀엽다. 먹었다고 저도 한 잔이요. 일리오 다 일어나가지고 지금 식구가 되게 부지런하다. 아 제가 일어나니까 일어나네요. 평일에는 맞아요. 엄마 일어나면 일어나요. 다시 우리 안 친구들은 안 자고 그래. 우리 친구들은 안 그래. 전혀 신경 안 써. 많은 생각하셨는데요. 사실은 들어보니까 읽으면서 그래요? 저 진짜 그냥 그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왕자 하면 되게 많은 책이고 유명한 책이고 당연히 나도 봤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짜로 처음 딱 읽고 나서 그냥 막 이렇게 페이지를 이렇게 딱딱딱딱 눌렀거든요. 그러고 나서 끝이 났는데 뭐지? 이제 아닌데 이러고 다시 가서 읽고 이게 이렇게 어려운 책이었나? 좀 좀 혼자 이렇게 좀 멍 때렸어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뭐 이런 데 찾아봤더니 그런 많은 말들이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책이에요? 아니면 저만 이렇게 어려웠나요? 이러고. 저희도 저번에 그랬어요. 이게 아이 책이 아니다. 어른 철학동화라 동화다. 그래. 음. 음, 철학동화라 그래. 생각하는 음, 철학동화라. 여기에 맨 처음에 인트로에 그게 있어요. 이 책 쓴 생텍쥐베리가 레옹 베르트에게 이 책을 주는데 이 책을 어떤 어른에게 바치게 된 것을 어린이들이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책을 어른한테 바친 책이라고 표현을 딱 했어요. 그래서 어린 소년이었을 때 레옹 베르트에게
어른한테 준 책이에요. 어린이한테 준 책이 아니고. 어른한테 야, 어린이들은 세계가 이런 거야. 너의 세계로 어린이들을 보지 마.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깨우치는 책, 고정관념을 버려. 아이들 시선으로 눈높이로 아이들을 바라봐줘. 세상을 그런 식으로 바라봐줘. 약간 그런 걸 주는 그런 책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읽으면서 저희 아들이 저한테 엄마 왜 이해를 못해? 막 이런 말 하는 것처럼 꼭 얘기를 해줘야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6살인데 그런 막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무슨 글이 하나 있잖아요. 어른들은 뭐 꼭 이렇게 스스로 이해를 못하고 얘기를 해줘야만 한다. 뭐 이렇게 글이 있었던 것 그게 같아요. 있어요. 겉에 네, 있지. 네, 어른들은 언제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네, 네. 그래서 아, 그거 약간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 아들 음성이. 엄마는 이걸 얘기해줘야 돼? 막 이런. 그래서 좀 그렇게 다른 분들 얘기를 그래서 듣고 싶었어요. 아, 오늘 난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다른 분들의 그냥 명언? 이런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왔던 명언들을 그냥 봤구나, 이제 봤구나라고 이제 그냥 위안만 삼고, 다른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느끼셨지? 뭘 보셨지? 너무 궁금했어요. 음, 저도 제가 이 책을 읽은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춘향전 같은 느낌? 맞아,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내가 정독하지 않은 거야. 맞아. 맞아, 맞아. 아, 이 책이 어린 왕자가 약간 그래요. 그리고 이 책이 권장도서잖아요. 초등학교 고학년 권장도서예요. 5학년, 6학년 가면 꼭 어린이 읽어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애들 안 읽어봐요. 그리고 또 언제 들어가냐면 중3이나 고등학교 때 그거에 대해서 너의 생각을 너의 뭐 이렇게 해서 뭐 풀어라 서술 이런 쪽으로 이게 꼭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내가 살아오면서 이걸 한 번쯤은 다 건드려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읽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알아. 근데 읽어봤으니까 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심오하고. 그러니 아이들은 이걸 제대로 읽지 않고 오래 쳤잖아요. 이것도 출간된 지가. 그러니 파란 창에다 뒤지는 거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그리고 내 생각이 있냐 쓰는 거지. 그렇고 이 사람 저 사람 글을 읽다 보니 전체적인 내용은 알게 돼. 그렇다 보니 나는 안다고 착각이라는 걸 하는 거지. 그리고 그래서 누구네 집에 어딘가에 다 꽂혀 있는 이렇게 내 책처럼 다 누렇게 색바른. 근데 정작 성인이 돼서 내가 20대 때 사회생활을 하면서 언젠가 한 번은 쉬운 책을 읽고 싶어서 이걸 딱 꺼내는데 그때도 탁 박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책이었나? 나는 왜 처음 읽은 것 같지? 나는 예전에 읽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읽은 게 아니라는 거지. 착각한 거고 내 읽었다라는 게 두 가지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와 마음으로 읽는 거. 그때는 근데 다 눈으로만 읽었지 이거에 대해서 정작 읽어보고 생각해보진 않은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책이 계속 또 다시 읽고 다시 읽고 그리고 이게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다르대요. 읽을 때마다 줄치는 게 다르고.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다시 쳤는데 내가 줄친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왜 줄쳤지 봤더니 이래서 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뭐가 있냐면 유련이 말하는 어록이라는 데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만 줄을 친 거야. 그럼 내 생각에 그 옛날에는 얘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기다 줄을 쳤을까? 코멘트 한 줄 없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냥 내가 드는 생각은 그때 아주 젊은 날에 20대 때 내가 그 속 말하는 어록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그거구나라고 나도 그 줄에 편승하고 싶은 마음에 줄을 치진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다시 읽었거든요. 다시 읽었는데 7번째 이 지구의 어린 왕자가 오잖아요. 사막에 떨어져 갖고 뱀을 처음 만나잖아. 뱀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도 없다. 근데 여긴 사막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다. 그리고 여긴 아프리카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사람을 찾아서 왔어요. 조그만 별에 살다 보니까 혼자밖에 없잖아. 근데 큰 별이 있어서 왔고, 아름다운 별이 있어서 와서 지구라는 별이라고 얘기했고, 거기 떨어져 봤더니, 뭐 어디에 있고, 뭐 물이 지어서 어디 뭐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얘는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물어봐요. 여기 아무도 없다고, 사막에서는 조금 외롭다고 얘기하니까 뱀이 말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 가운데서도 외롭기는 마찬가지다. 군중의 외로움이에요.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아주 재밌게 생겼대. 손가락처럼 가늘고. 그러면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굉장히 나약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손가락처럼 가느다랗고. 그랬더니 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지만 나 왕이 손가락보다 힘이 세다고 얘기를 해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힘이 보이지도 않는다. 발도 없고 그렇다 보니 너 여행할 수도 없다. 나에게는 발이 있다는 거지. 어린 왕자는 사람이라는 존재를 하고 있어요. 뱀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지만 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배보다 멀리 너를 데려다 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놓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어린 왕자가 그 추락한 비행 조종사를 만나서 쓰러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뱀이 담장 앞에 있다가 그 언저리에 있다가 뱀이 다시 어린 왕자의 별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서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발 밑에 뒤꿈치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어린 왕자의 발뒤꿈치에 발찌처럼 몸을 휘감더니 말했다. 나를 건드리는 사람마다 그가 왔던 땅으로 돌려보내주지. 하지만 너는 순진하고 또 다른 변에서 왔으니까 라고 점점점해요. 내가 너를 봐주겠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뱀이라는 존재가 속 다 그렇진 않지만 독이라는 걸 하고 있고 그 독이라는 걸 물려서 우리는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나를 건드리는 사람마다 그가 왔던 땅으로 돌려보내준다는 게 네가 보기에 나는 가나다라고 손가락처럼 가늘고 힘이 없어 보이고 발도 없지만 나는 너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92페이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막에서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또 말하니까 엊그저께 제가 피드 올린 것 중에 사람들이 그 인스타나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면서 또 하는 생각이 드는 건 볼 게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지금은 내가 알고자 하면 정보들이 정말 쏟아져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하지만 정작 볼 것이 많은 세상에서 정작 보고 싶은 건 못 보는 세상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사실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인스타나 이런 걸 보면서 내가 그걸 보고서 생각한 게 그거였어요. 볼 게 너무 많아요. 유튜브도 막 정보의 홍수라고 얘기하듯이 막 김미경 거기 MKY도 정말 좋은 강의들이 차고 넘치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다 할 수 없고 다 볼 수 없고 다 따라갈 수 없듯이 내가 보여야 되는 거, 내가 봐야 되는 거, 내한테 정말 필요한 거 이거를 좀 생각을 해서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여기 하면서 이 부분이 저는 딱 꽂혔어요. 그냥 막 줄치면서 있다가 여기에 뭘까 막 이렇게 되게 끄적였더라고 내가. 되게 많이. 그러면서 또 여기 사막에서 나와서 다른 꽃도 보고 장미가 많은 데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얘는 어린 왕자가 생각을 해요. 나의 별에 있던 장미야 다 똑같네. 나는 그 장미가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지구별이라는 데 왔더니 이 장미가 수만 가지의 꽃이 있는 거, 수만 개의 꽃이 있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또 뒷부분에 라고 얘기해요. 다시 가라고 얘기해요. 장미꽃들이 있는데 가면 너의 장미가 정말 특별하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갔더니 정말 그 수백 개의 수만 개의 장미꽃 중에서 자기 꽃이 자기 장미가 정말 중요했다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만 가지의 정보, 수만 가지의 강의, 수만 가지의 좋은 것들 중에서 정말 좋은 거는 나한테 꽂히는 그 한 가지가 정말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 사실은 했었어요. 이 책 보면서. 그래서 생각이 많아졌다고 해야 되나? 이 책 보면서 이 사람이 이 글 속에 굉장히 많은 인생을 담아내서 꾹꾹 눌러내서 쓴 책이구나라는 책을 생각을 하면서 이게 그렇게 오래도록 사랑이 받는 건 읽을 때마다 다른 느낌이라는 게 그런 거. 내가 20대 때 읽었을 때랑 50이 된 지금의 내가 읽었을 때랑 보는 관점이 다른 세상이 닮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약간 아처처럼. 이거랑 그렇지. 정말 같은 급의 책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 그 코델료가 정말 연금술사는 정말 풀어냈잖아요. 굉장히 많은 걸 풀어냈는데 아처는 정말 그걸 함축적으로 눌러놨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꾹꾹 눌러서 이걸 해놨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좋은 어린 왕자도 책은 두껍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절이 말이 많아봐야 말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핵심을 담은 한 문장, 핵심을 담은 한 문장이 정말 좋은 거.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번 주에는 사실은 이 어린 왕자가 그 별들을 달아다니는 거기만 봐서 그렇지 지구별은 요번에 다시 읽었거든요. 지구별 도착하는 데부터. 근데 느낌이 달랐었어요. 사실은. 저번 주하고 이번 주. 내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느낌이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생각하게 하는 철학도 나- 깊이 곱씹어 보게 하는 동화. 나 자라다님 때문에 인사이트 얻었어요. 뭐? 나 책 쓰는 거 이 사이즈로 쓸래. 책 쓰는 거 핵심만 눌러서 두꺼울 필요 없어. 두꺼울 필요 없어. 사이즈 핵심만 딱 좋아. 담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사람들한테 책은 정말 쉬워야 돼. 우리는 맞아요. 그 질서 넘어 저거 뭐지?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정말 두껍잖아. 이거. 이거랑 두께 봐. 어. 두께 정말 차이 나잖아요. 정말 필요하고 딱 이거 핵심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다. 근데 뒤에는 못 읽었어, 결국엔. 근데 이거는 딱 핵심이면서 아처도 정말 대박이잖아요. 아처도. 이거는 필사 절대 못 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아처는 필사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 아처 보면서 딱 느낀 건, 이건 필사각이다. 그래서 어린 왕자 필사 아. 되게 많이 해요. 맞아요. 어린 왕자 아, 필사 그래요? 노트도 굉장히 있어요. 곱씹어요. 왜냐면 음. 그때는 몰랐던 거를 지금 보이는 게 이거는 결코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을 그건 맞아. 깨우치라고 읽으라는 책이 아니야. 절대로. 아, 정말 이거는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어른들이 자기 시선으로 내가 깨닫는 걸 너도 느껴라고 강요하는 책. 이거는 절대 그럴 책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야 이거 한번 읽어봐라고 던져줬었는데 그래서 친정에서 갖고 온 책인데 내가 잘못했던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 아이들 이 책 읽으라고 몇 번 줬어요. 엄마 싫어. 나는 안 읽어. 너무 재미없어. 저희 왜냐면 애한테도 무슨 얘기를 얘기했더니 하는지 싫대요. 하나도 모르는 거야. 어, 한국말인데 맞아. 한글인데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뭐라는 거니? 맞아. 딱 이런 거지. 이 얘는. 책을 읽는데 내용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읽었대. 읽었는데 글자를 읽었지 내용은 맞아. 모르겠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대요. 그러니까 약간 근데 이거 왜 어린왕- 필독서예요? 이거 어떻게 필독서일 수가 필독서 있어? 아니고 권장도서래요. 권장도서? 권장도서고 논술로 굉장히 많이 쓰인대. 근데 내가 한 고등학생 정도면 진짜 그런 논술로 이용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치. 근데 이거는 초등학교 고학년 5, 6학년 되면 꼭 어린 왕자 읽으라는데 어른의 폭력인 것 같은 느낌? 고등학생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서울대 권장 문고를 있잖아. 맞아. 거기 보면 진짜 어려운 거 나오잖아요. 총균세 뭐 이런 거 있잖아. 고등학생이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그 근데 나이대 그거를 중에 아무나 보지 고등학생이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보는 애들만 진짜 좋은 대학 준비하는 애들만 본다는 거 그 책도. 그리고 고등학생이 똑똑하다는 걸 나도 동의해. 세상에 그죠. 수학 문제 영어 지문 읽어내는 거 봐. 나는 진짜 깜짝 놀래. 근데 그거 읽어내고 그거를 1분 안에 다 풀어냈잖아. 수능 보는 애들 보면 대박이야. 그러니 기계처럼 수능 계속 공부를 안 해. 풀고. 나는 슬픈 게 영어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도 애들이 영어로 자유롭지 않은 게 슬프던데. 제가 어제 스마크 그 5분 스피치 타인의 에피소드로 5분 스피치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어제 스마클이 뭐예요? 네? 스마클이 뭐예요? 스마트 스피치 클래스? 마스터 클래스라고 스피치 마스터 클래스. MK 학장님 강의예요. 근데 아, 어제 그 수업이 있는 거는 알았지만 그걸 해야 된다라고 깜빡 잊은 것을 못한 거예요. 8시 30분에 내가 줌을 열어야 되는데 8시에 줌 링크 먼저 주세요. 그 순간 제가
5분 스피치를 쫙 썼어요. 쫙 써가지고 뭘 했냐면 대치동 가는 우리 언니의 상황과 내 상황을 빗대어 어, 5분 스피치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거든요. 듣고 싶다. 대치동 가는 언니와 어. 놀리는 주비님의 아이들. 연령대가 비슷해요? 예? 연령대 비슷해요? 아니요, 큰애가 고3이에요 올해. 아, 응. 아, 근데 대치동에 살아? 대치동에 있어요. 장난 아니겠네. 뺑뺑이 그 아이들을 뺑뺑이를 내가 다 본 엄마기 그 부모기 때문에 나는 언니를 보고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어. 예. 근데 결과는 모르지. 결과는 물론 결과는 모르지. 우리 아이가 조카가 큰아이가 좋은 대학에 갔어도 그게 엄마의 성적표인지 예? 또는 아니면 아이는 갔지만 만족하지 않을 수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 있고 아이가 행복할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발표를 했는데 오늘 지금 이 내용이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는 왜 이야기를 또 그 5분 스피치를 갑자기 그걸로 해야 되겠다고 순간 결정을 했냐면 어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뭘 카탈로그 하나를 받아왔어요. 근데 엄마한테는 나 화나겠으니까 엄마 안 줄 거야. 아빠 줄 거야. 그러면서 아빠한테 가가지고 조금 설명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빠 어떤 누나가 우리 학교에 왔는데 자기 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자기 학교 오라고 이걸 줬어. 근데 선생님이 이걸 아무나 주지 않았고 몇 명만 줬다고 하면서 주고 갔어. 그러면서 봤는데 뭔가 하고 봤어요. CSAI인가? 그런 카탈로그예요. 그래서 뭔가 이거 봤더니 국제중학교 카탈로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이 이걸 보더니 뭐지? 애한테 왜 이걸 주지? 6학년도 아니고 5학년 아이한테. 그래서 6학년 준비해서 보내라는 얘기겠지.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때 우리 남편이 아하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걸 살짝 훑어보면서 입가에 미소가 싹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능력돼? 돈을 떠나서 이 아이가 거기를 가기 위해서 부모의 정보력과 부모의 그 헌신과 그 뒷바라지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겠어? 네. 할 수는 없어. 우리 남편은 자라다니는 남편과 거의 흡사해요. 움직이질 않아. 그리고 욕심도 없고 거의 선비 스타일이에요. 애들이 게임한다 그러면 내버려 둬. 애한테 카톡을 지워줬으면 좋겠어. 내버려 둬. 이런 남편이기 때문에 저하고 많이 안 맞아요. 교육관이. 많이 안 맞는데 그걸 보고 남편이 많은 생각을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죠. 우리 남편 목표가 생겼네. 하라고 자극시킨 거지. 정말 우리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와서 게임하고 TV 보고 유튜브 보고 짤 영상 보고 그러거든요. 진짜 똑똑한 사람인데 그렇게 환경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서 자기 능력을 펼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이한테도 딱히 뭔가가 없는 거죠. 그 자극제라는 게 없는데 어제 그 가져온 카탈로그 하나로 이 남편이 그 영향을 받아서 자기의 목표가 하나가 생겼을 수 있을까라는 희망에 제가 우리 남편 목표 하나 생겼네 이 말 한마디 딱 해줬거든요. 그리고 광주 내려갔어요. 시댁을. 왜 안 갔어, 같이? 저 안 가요. 저 시댁을 가지 않는 못된 며느리입니다. 대박. 멋지다. 10년 안 간다고. 돈을 주나요? 편의점 하니까 못 갔던 거지. 그쵸. 편의점 하는데 못 갔고 또 안 갈 만한 계기가 있어서 안 갔는데 앞으로 한 10년 동안 안 간다고 선전포고를 했어요. 오. 그래서 편의점 정리했는데도
가자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갔다 그걸 와. 보니까 그때 저희 애가 이제 입시를 치르면서 큰애는 처음부터 수시를 할 수가 없었어. 고1을 망쳤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정시로 갈 애기 때문에 심플했어. 과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 공부를 다시 잡을 수가 있었어요. 주요 과목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옛날과 다른 게 우리는 고2 때까지 사실은 옛날에 왜 빠르게 교과를 다 떼고 고3 때는 왜 문제집을 엄청나게 풀면서 공부를 했었던 시기잖아요. 요즘은 선행 금지로 고3 애들이 시험 보기 전까지 진도를 나가야 돼요. 아니, 이러니 하지만 다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 학원을 가서 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코로나로 방과후도 없었고 여름 방학 프로그램도 없고 학교에서 뭘 기대하기는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희 큰애는 일단 그렇게 해서 제가 손도 한 번 안 댔댔잖아요. 고3 시절에. 나는 카드만 줬어. 감사하게 독서실을 갔기 때문에 난 밥도 안 챙겨줬던 엄마예요. 고3 내내. 애가 없어. 항상 집에. 그랬는데 우리 둘째가 처음부터 얘는 종합으로 가야 된다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는 준비가 이미 늦었다고 생각을 한 게 국제중이나 이런 특별한 중학교 준비는 한 3, 4학년에 사실은 결정을 해야 되는 사실인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이제 영어를 떠나서 영어 인터뷰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수학이나 이런 거 요구하는 걸 좀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학교가 작고 몇 개 안 되고 전국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준비가 굉장히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만 아이가 과학을 좋아해서 우리 작은 애 데리고 과학고 입시를 살짝 물어봤는데 이미 늦었다는 소리 들었어요. 6학년 때. 이제 수학을 고등학교 2학년 걸 하고 있다더라고요. 6학년 때 갔더니 아이들이. 그래서 굉장히 그것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그 원장님이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게 정말 이런 특별한 고등학교는 몇 개가 안 되고 애들 수가 되게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럼 초등학교만 따져도 이제 경기도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1등 한 애들이 하나씩만 다 선택을 해도 어디든지 다 많은 거예요. 학교 수에 비해서 애들 지원자가. 그러니 이제 얼마나 오래 준비를 해서 얼마나 그걸 견디냐는 건데 작은 애를 일반 고등학교를 가서 그 자소서를 쓰면서 수시를 준비할 때 보니까 이런 중학교를 특별한 거 했던 그 경험치라도 되게 그러니까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중학교를 했던 애들은 그걸 한번 견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중3 때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초등학교 때 이미 이걸 한 거예요. 자기 인생 한번 되돌아봤고 포트폴리오도 짰고 얘들이 자기 소개서도 썼고 했던 애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경험치가 달라요. 일반의 그냥 학교를 그냥 다녔던 아이들과.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저번에도 주빈이 한번 얘기했잖아요. 좋은 대학을 가야 되나. 근데 얼마 전에 고민님 신문 방송 살짝 봤는데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더라고. 신문 뭘 보면서. 근데 자기는 거기도 결론은 앞뒤는 모르겠지만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 고민님이 기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기자가 주장하는 게 좋은 대학이 아니고 다른 거가 주장이면은 그거에 맞춰서 또 막 얘기를 하고 또 다른 기사에서 다른 기자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그러면 맞아 좋은 대학 가야 돼 이게 이렇게 주관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도 거기도 입시 전문 그쪽으로 영어 쪽이나 했다고 하면 사실은 그런 예가 좀 더 있을 텐데 아이가 어려서 그런가 아직은.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게 보면서 전 좀 그렇게 아쉬웠던 게 수정이 이제 친구들이 이제 써 오잖아요. 나는 애가 자기소개서를 결국 못 써서 학교 교장 선생님이 걱정 마시라고 했거든요. 저한테 학교 지원이 정말 빵빵하다. 그래서 했는데 결국 그 기간이 못 쓴 거예요. 애가 그걸 다 자소서를 1000자 1500자를 맞춰서 써야 되는 걸 못 쓴 거예요. 그러니 저희 애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갑자기 놔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도와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 부분이.
안 해봤고 글 쓰는 것도 나도 잘 모르겠고 방향도 모르겠고 입시에. 그래서 저도 급해서 연세대 애한테 돈을 주고 의뢰를 했거든요. 조금. 그래서 그런 글 잘 쓰는 애들은 꿀 알바가 있더라고요. 좋은 대학 나오는 애들은 그 입시 때 그때 일주일만 해서도 몇백을 버는 알바가 되더라고, 걔들은. 대박. 그래서 했는데 그 생각을 했어요. 아, 경험을 한번 했었더라면 그 전에 이 아이가. 그러면 고등학교 생활도 되게 충실하게 했겠다. 뭔가 쓸거리가 필요하니까. 근데 너무 해맑게 온 거지. 초등학교 때도 해맑게 올라왔고 중학교도 내내 해맑게 학교에서 시키는 학교 공부만 하면서. 그래서 아까 지금 주비님 얘기 들으면서 해보라는 거야. 아마 이제 준비상에서 해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거예요, 저처럼. 늦었다. 그런데 뭔가 알아보고 하는 것 자체가 아이 자세나 그런 게 좀 달라지고 부모님도 좀 시야가 좀 넓어지긴 할 것 같아요. 어. 저는 제가 아이 때문에 지금 유학을 가야 되나? 그런 고민을 지금 재작년부터 했던 거라, 그 커리큘럼을 저도 봤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원하는 방향의 그 방식인 거죠. 공부 학습하는 방식이. 이 25명 학급에 선생님이 2명 있는 거예요. 그 중학교에. 그래서, 좋죠. 뭘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다 이렇게 그런 커리큘럼이에요. 수업 방식이. 근데 전부 다. 국제학교랑 일반 또 저희가 생각하는 그 특수학교랑 또 다른 것 같아요. 뭐 이제 고등학교 예를 든다면 만화, 요리 이런 특수학교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 아이가 꿈이 막 만화가야. 그래서 요리를 애들 꿈꾸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요즘은. 그런데 그 준비하는 사람 얘기 들었더니 초등학교 때 이미 한식 조리사, 양식 조리사 이거 3개 조리사를 다 갖고 있어야 된대. 나는 그건 또 그거 다 갖고 주비님, 근데 그거 한번 알아보셔야 돼. 국제중을 들어가려면 외국에서 2년 이상 살다 이력이 있어야 경험, 되지. 이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좀 입학, 쉽고 저력, 그 이력에. 그 입학, 근데 그러니까 없는 것 그게 같더라고. 아니어도 들어갈 수 있다라 그러면 아마 외국어가 국제중이라면 거기 외국어들이 많잖아요. 수업을 다 원어민 수업을 하고. 네네. 그래서 외국어가 그 정도의 수준이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냥 입시 요강만 딱 보고 프로그램이야 뭐 좋은지도 우리가 다 아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국제중을 가려면 그거의 기본 요건이 내가 조건이 되는지 그것부터 알아봐요. 그래서 일부러 원정 출산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 송도에 맞아. 있는 국제중 처음 생겼을 때 그 연예인들하고 전번 며느리까지 완전히 그 원정 출산해갖고 그 가짜 이력 만들어갖고 거기 집어넣은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거기 국제중은 또 거기 다 수업을 다 원어민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거기가 조금 시끄러웠던 거예요. 우리 남편하고 나랑 근데 왜 우리 아들한테 줬을까? 막 그러면서 애가 잘하니까 나왔나 좀- 보죠. 그 뭐지 국제중은 갈 수는 있는데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중학교는 제가 많이 안 받고 고등학교 입시만 보니까 갈 수는 있는데 일반 애들이 그러니까 다 잘해서 가는 게 아니더라고. 또 국제 고등학교는 언어의 특출 하나를 하면 언어가 애들이 돼야 들어갈 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들어가서가 어려운 거지. 얘들이 내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언어 하나만 잘해서 갔단 말이야 이 아이가. 근데 수학부터 이런 것들에서 벌써 내신이 안 나오니까 수정 이과 이치고 재수하고 과목에서 해결이 있거든요 안 돼. 지금. 근데 전에 왜 그거 문제적 남자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세요? 있어. 어쩌다 한 번씩 봤는데 민사고 애들 아, 그 인터뷰 한번 했잖아요. 민사고 그 유튜브 애들은 되게 잘하는 그 남자애 누구지? 키 좀 작고 애들 사이에 되게 뭐 유명하다 그랬는데 아 이름 두자인데 뭐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뭐 애들 게임이에요? 사이에 뽀통령처럼 뭐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 도티 있더라고 잔들. 유튜브. 도티. 도티. 도티가 문제적 남자 나와서 민사고 애들 때 인터뷰했잖아요. 아, 근데 들어본 순간 그냥 입이 다물어지지 않죠. 들어간 민사고 순간 걔들이 이렇게 애들은 한다잖아요. 국내에서 머물래, 국제에서 머물래. 이걸 결정한다니 그냥. 얘들은 이미 경제 이런 거 없어. 얘들은 이미 산이야. 자기들 삶의 자체가. 걔네들은 근데 인생 플랜이 벌써 딱 잡혀 있던데 인터뷰하는 거 공부를 하지 보니까. 않는다잖아 그 아이들은. 그냥 그럼 토론 뭐예요? 자체가 벌써 이미 공부잖아요. 모든 게. 아,
민사고 애들은 기본 베이스가 깔린 채로 민사고를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없고 내가 뭘 할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유전자가 민사고, 달라요. 유전자. 민사고를 갔을 때 나는 외교관이 될 거야. 나는 정치가가 될 거야. 이게 아니고 나는 외교관이 돼서 세계를 위해서 뭘 할 거야. 내가 정치가가 돼서 이 나라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뭘 할 거야. 거기까지 가요. 다라님, 너담나담 프로그램이 그거라니까요. 3단계. 그렇게 돼 3단계. 있어. 예? 3단계. 아니 민사고 애들이 약간 그렇더라고. 그래서 나를 찾는 프로그램의 3단계가 그래서 어제까지가 11차시가 끝났거든요. 근데 다음 주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았어요. 딱 나의 목표. 아이들이 나의 목표를 쫙 나열해요. 30가지. 그리고 7가지 챕터로 나눠요. 그거 딱 수업을 했는데 애들이 막 소름 돋아. 애들이. 자기가 그렇게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정리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들도 좋아하고. 그러면서 노담나담은 저기 뭐지 정규 거기 과정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애들한테. 싱크아이드 프로그램 달라고. 아. 네, 엄마들이. 그래서 무려 3개월짜리 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미래 시나리오를 썼어요. 미래 시나리오. 내가 앞으로 롤 모델이 누구여서 나는 쟤처럼 될 거야? 그러면 내 미래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돼 있어? 그 미래 시나리오를 써요. 그리고 3단계, 3차. 저번 주에 한 거는 뭐였냐면 내가 나를 인터뷰하는 거예요. 10년 후에 가 있는 내가 나를 인터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12차시 다음 주에는 뭘 하냐면 그 인터뷰를 신문 기사 1면에 장식하는 거예요. 오, 멋지다. 프로그램 괜찮죠? 괜찮네요. 내가 만들었지만 수업하면서 끝나고 나서 괜찮은데? 근데 엄마들이 되게 좋아하고 애들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애들이 근데 거길 따라갈 정도면 우리가 흔히 보는 이렇게 말간 애들이 아닐 것 같아요. 거기 프로그램 들어가 있는 애들 자체가. 일단 잘하는 말처럼 기본기가 돼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느낌 좀 들었거든요. 꾸구하면서 거기 수업 신청한 아이들이랑 되게 심도 있는 애들이 질문을 할 때마다 내가 그때 대처를 하면서 제가 되게 즐겁댔잖아요. 약간 높은 수준의 대화가 되니까. 신문으로 꾸구에서 수업 받는 애들은요. 진짜 없는 애들이 다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지적 그게 좀 네. 채워진달까? 나의 맞아요. 평상시에 봐서 안다는 거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아요. 일반 아이들은 꾸구가 뭔지 몰라. 근데 이미 꾸구를 알고 있다는 거는 부모가 알고 있다는 거고 그렇게 그런 걸 안다는 거는 그만큼 정보나 신문이나 책이나 그런 걸 안다는 얘기죠. 일반적이지 않지. 일반적인 아이들이 꾸구 몰라요. 일반 엄마들도 꾸구 모르고. 그러니까 그게 그 뭐야 얘기야. 아까 민사고에서도 엄마가 시켜서 뺑뺑을 했던 대치동 아이들이 민사고로 가서 살아남지 어렵겠더라고. 못해. 걔들이 자기 주도해서 생각 없는 애들은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서 살 수 없겠던데 아예. 오브 스피치 할까요? 네. 해보세요. 근데 해보세요, 내가 얼른. 거기다 우리 언니라고 안 했어요. 제 친구라고 했어요. 내가 언니라고 말은 해서 공개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언니를 친구로 바꿨어요. 친구로 바꿔서 제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근데 가장 예시가 우리 가족이 있더라고요. 저는 어린 왕자 이 책을 저도 처음 봤어요. 오래오래님처럼 처음 봤는데 그 처음에 인트로에서 이 책을 어떤 어른에게 바친다고 해서 그래 이 책이 어려웠던 이유가 있었어 라는 생각을 했고 첫 번째 페이지에서 보아구렁이는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집어삼킨다. 그러고는 더 이상 꼼짝도 하지 못한 채 6달 동안 잠만 자며 먹이를 소화시킨다. 이렇게 적혀있는 글을 보고 이 사람이 그래? 그러면은 뱀이 코끼리를 먹은 그림을 그려볼까? 자기는 그림 그리는 게 좋아서. 그래서 모자 그림을 그린 거라고 이제 한 거죠. 그린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게 뭐야? 너 뭐 그린 거야? 모자네. 모자가 뭐가 특별해?
이렇게 얘기함과 동시에 자기 그림은 더 이상 그림으로 가치를 못 받고 내가 그림 그리고 있는 게 특별하게 하고 있다라고 인정해주지 않아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자기 꿈을 한 번을 접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는 거잖아.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네. 응. 그러면서 아까 유래님이 얘기했던 어른들은 언제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저도 이 문장이 확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독특하고 엉뚱한 사고를 지닌 주인공이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멈출 수밖에 없는 이라고 제가 여기서 기록을 해놨어요. 자기 꿈을 저버리는. 예전에 우리 때 많이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이거를 지향하는 추세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정말 더 똑똑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우리가 퍼왔던 속도랑 다르게. 근데 저는 이 꼬마아이가 어린 왕자잖아요. 이 꼬마아이의 사고가 정말 독특하고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문장 하나마다 어록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음, 그럼 아저씨는 하늘에서 왔구나. 어느 별에서 왔어? 툭 내뱉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당황하게 하는. 그렇게 너는 나를 그런 사람으로 가치로 평가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죠. 그 아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하는 것처럼 자기는 그런 아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럴 거라 생각해서 너는 어느 별에서 왔어? 라고 물어보는데, 이 이야기로 정의 아이가 작년에 그 스누콤 서울대에서 하는 프로그램 스누콤에서 뮤지컬을 했거든요. 근데 뮤지컬 주제가 그거였어요. 어느 별에서 왔니? 이게 어린 왕자에서 약간 발췌를 해서 그 뮤지컬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별나라 4개를 설정을 해서 아이들이 거기서 이렇게 각각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 그 뮤지컬 대사를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아이가 대사를 막 읽고 하는데 저 무슨 말이야 했는데 그게 어린 왕자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딸이 어린 왕자 싫어해서 안 읽었던 애가 뮤지컬은 그냥 했는데 대사니까 그냥 했겠지. 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해? 어떤 의미인지? 그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애가 대답을 하긴 한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수능콤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딸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대사가 다 있는 걸 아이들이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답을 모둠으로 해서 여기서는 뭐, 여기서는 뭐, 여기서는 뭐, 여기서는 뭐, 이 얘기는 뭐야? 그 스토리를 모아요. 이렇게 모였어. 이 중에서 니네들이 얻고 싶은 건 뭐야? 대사를 치고 싶은 건 뭐야? 발췌를 해요. 그러니까 전혀 내용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거는 완성도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니네들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악기도 네가 피아노 칠 줄 알아? 그럼 넌 요번에 북을 쳐봐. 네가 뭐 탬버린을 칠 거야? 그럼 다음엔 뭘 쳐? 그래서 악기도 돌아가면서 치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리고 역할을 배역을 하고 싶어 인기 있는 배역을 막 하는데 다 시켜보고서 다 선택을 자기네들이 하게. 그래서 저는 스노콤 프로그램이 단순히 서울대에서 온 게 아니라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는 게 아이가 다 피아노 하고 싶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다 클리어 시켜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아마 이 어린 왕자긴 하지만 전혀 대사가 안 들리는 건 아이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전혀 전후 사정이 기승전결이 하나도 맞지 않아요. 나름 스토리는 있어. 선생님이 다듬어 주긴 하는데 아이가 나는 이걸 하고 싶어 하면 그냥 넣어준대요. 그 저희 아이 이게 맞아. 캐릭터 뭐 아이가 하고 싶은 걸로 캐릭터를 정했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딸이 네가 이걸 원해? 이걸 원해? 근데 이렇게 가는 게 좋긴데 싫어요. 난 이거 할래. 그럼 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아이는 그때 피카츄에 꽂혀가지고 캐릭터가 피카츄였어요.
그래서 피카츄로 뮤지컬을 했거든요. 피카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정말 그걸 다 반영을 해줬고 악기도 아이가 원하는 걸로 반영을 다 해줬고. 음. 참 그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뮤지컬을 온라인 줌으로 했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마지막 했어. 우리 응. 딸이. 그리고 그 다음에 스노콤 들어갔는데 줌으로 했어요. 참여도 응. 잘 못하고. 맞아요. 조금 그랬어요. 그 좋은 스노콤 프로그램은 좋은 것 같아. 그 좋은 것 초등 같아요. 과정에서 중고등 과정도 있긴 한데 학원 시간하고 겹쳐. 못해. 중고등 우리 딸이 아이들은 정말 하고 싶어 하는데 못해. 어. 음. 그 주말에도 있어요. 주말에도 스노콤이 있거든요. 토요일 날. 근데 우리 딸 서울 일정하고 겹쳐서 못해. 합창도 괜찮아요. 합창도 정말 괜찮아요. 여기서도 그 이런 대목 있어요. 소행성 B165라고 게 있는데 터키 천문학자가 그 소행성을 발견을 해요. 발견을 했는데 자기가 그 논리적으로 막 설명을 하는데 민족의상 때문에 잊고 설명을 해서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를 않았는데 이 사람이 그 나라의 정책이 바뀌어서 그 양복을 입어도 되는 그런 시대가 와서 양복을 입고 다시 그가 발견한 별에 대해서 증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때서 믿더래요. 이게 그러니까 어른을 바라보는 시선이죠. 어른들은 그걸 있는 그대로 안 보고 제가 서울대 나와서 설명하니까 믿어. 제가 그냥 동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 말하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정확한 설명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안 믿어요. 추리를 입고 연설을 하느냐, 양복 응. 입고 연설하느냐의 차이인 거지. 저도 그 근데 기사 우리도 그럴 봤어요. 거잖아. 우리도 그럴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응. 우리도 추리닝 입고 슬리퍼 신은 사람이 이거야 라고 팩트를 얘기하지만 이렇게 볼 거고 양복 입은 사기꾼이 얘기를 하면 우리는 맞아라고 해서 사기를 당하잖아. 근데 우리도 그거를 그러잖아. 파기한 사람이 그거 스티브 잡스잖아요. 티셔츠 그렇지. 하나로. 그 근데 사람은 옷 지금은 갈아입는 시간이 아까워서 상징적인 떠보는 존재잖아. 약간 그런 IT CEO들은 정장이 아닌 그런 류로 또 입어야 되는. SK 회장 걔 태태와 셔츠 입고 요리하고 막 서민 그거 다 보여주잖아요. 자기가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말들이 예쁜 말들이 많아서 진짜 밑줄 되게 많이 쳤거든요. 밑줄을 치고 거기다 글을 써요. 옆에다 생각을 제가 생각난 건 썼어요. 제가 써요. 생각 안 난 거는 안 썼는데 이거 좀 긴데 지금 읽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읽으세요. 24페이지에 내가 B125 소행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토록 자세히 이야기하고 그 번호까지 알려주게 된 것은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하는 것이다. 당신이 새로 사귄 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은 제일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묻지를 않는다. 그들은 그의 목소리는 어떻지? 그의 무슨 놀이를 좋아하지? 나비를 수집하나? 하고 묻는 법이 절대로 없다. 나이는 몇 살이지? 형제는 몇이고? 몸무게는? 아버지 수입은 얼마지? 하고 물어대는 것이다. 비로소 그 친구에 대하여 안다고 생각한다. 창가에 제라늄 화분이 놓여있고 지붕에는 비둘기들이 놀고 있는 멋진 붉은 독들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를 상상해내지 못한다. 어른들에게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라고 해야 한다. 그래야 야, 참 멋진 집이구나 하고 감탄한다. 어른들한테 정말 콕 찍어서 그래서 어린 왕자가 정말 귀엽고 잘 웃었고 양 한 마리를 갖고 싶어 했지요. 그게 바로 그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어떤 사람이 양을 갖고 싶어 한다면 그건 그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어려운 말이잖아요. 어려운 말인데 한 3번은 읽어야지 이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옛날에 그 얘기 있었어요. 처음에 강남에 아파트 살았을 때 학교를 갔는데 너 어디 사니? 나 백조 살아. 너 어디 사니? 나는 장미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아파트 닉네임이 있잖아요. 지금 난 자이 살아. 난 배우 살아. 나는 레미안 살아. 이러면서 아파트 단지에 그러면 어디 살아? 그러면 거기에 평수가 다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그 집의 소득 수준이 보이는 거지. 그 옛날에 그래서 강남 처음 생겼을 때 강남에 딱 읽고 아파트 막 갔을 때 너 어디 살아? 백조 아이들끼리. 너 어디 살아? 장미 살아. 속 말하는 나 음마 살아. 음마 아이들끼리 이렇게 모였었대. 그리고 지금은 같은 단지에도 평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그때는 딱 평수가 원 포인트였어. 진짜. 이 아파트 그럼 몇 동은 몇 이렇게 딱. 그래서 그 평수는 딱 몇 평대만 이렇게. 그러니까 아파트 이름을 대면 그 집의 생활 수준, 소득 수준.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생활 수준이 되겠죠. 그렇게 다 이렇게 잣대를 내던 세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담쳤잖아요. 임대 아파트 섞여 있는데 담쳤잖아. 여기는 임대 아파트라고. 그리고 단지 안에도 그래서 그 임대를 넣게 돼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단지 안에서도 이렇게 담을 치잖아. 그리고 이쪽 놀이터로 못 오게.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근데 지금도 많이 그렇지 않아? 약간 있잖아. 지금도 많이 그래요. 깨지긴 했지만, 그쵸,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시선이 조금 다른 거는 사실이잖아. 맞아요. 저희 아. 동네가 저기 1지구가 있고 2지구가 있거든요. 근데 1지구는 이제 그런 뭐 임대 아파트가 없고 2지구는 다 부영 LH 다 임대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1지구 엄마들이 2지구의 아이들이 1지구로 오는 거를 막았어요. 어린이집. 그러면 안 된다. 네, 그래서 1지구 아이들은 못 가요. 어린이집. 1지구로. 그렇다고 하더라고. 근데 지금도 그래. 여기도 그렇거든요. 은계지구 새로 생기면서 있었는데 길을 건너서 직진을 하면 어떤 학교를 가요. 근데 거기 공공 임대인 거야. 그래서 앞에 있던 단지 엄마들이 싫다 그랬어. 그래서 그 아이들은 어딜 가냐면 횡단보도, 8차선 횡단보도를 6교를 지나서 어떻게 가냐 못한다. 그래서 만들어준 게 6교야. 걔는 횡단보도 위험하다 그래서 6교를 지나서 다른 학교를 가요. 결국엔 엄마들이 확 데모해요. 그래서 나는 근데 거기 지역하고 달라서 이미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뭐 하는 집들이야 라고 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속에 있다라고 했다면 나는 과연 투표를 안 했을까? 그들의 막 목소리를 해서 앞에 나서진 않았지만 나도 슬쩍 같이 하는데 나만 할 수 없어서 나만 뺄 수 없어서라는 이름 하에 나도 같이 하지 않았을까? 자신은 있었을까? 나는 그건 아니야. 다 똑같은 아이들이지. 걔들도 우리 아이들이고 우리 얘네들도 아이들이야. 똑같이 다녀야 되라고 나는 목소리 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솔직히 고민은 했을 것 같아. 목소리는 못 낼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왜냐면 사실은 나도 살짝 불편한 건 사실이잖아. 왜냐면 그 격차가 지금 더 심해졌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해지고. 근데 그런 거잖아요. 맞벌이라도 이게 생계형 맞벌이와 자기 발전을 위한 맞벌이는 굉장히 맞벌이라도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 아이들이 엄마가 일을 다녀, 엄마가 워킹맘이야, 둘이 맞벌이야. 그런데 엄마가 어떤 식의 직장을 다니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시각이 달라지는 거지. 이 엄마가 교사야. 아니야, 이 엄마가 식당에서 일을 해. 이런 건 다른 거잖아. 똑같이 8시간을 일을 해요. 그 엄마도 8시간 일하고 이 엄마도 8시간 일해. 근데 이 엄마는 속 말하는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아는 기업의 8시간 근무 종사자야. 이 엄마도 똑같이 8시간 근무해요. 이 엄마도 똑같이 이름을 대는 아는 가게에서 일을 해. 이거는 다른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이 어린 왕자가 시사하는 바는 다 그런 거죠. 우리가 양복을 입고 얘기하는 거와 추리닝을 얘기하는 거와 보는 게 다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만나지만 여기서 보이는 모습이 나의 다가 아닐 수도 있잖아. 사실은 다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렇게 속에 있는 얘기를 틀어내면서 북클럽 하면서 오늘 아침에 잠깐 북클럽 얘기 나왔는데 북클럽을 하면서 책을 읽고 내 생각을 하면서 나를 감추고 싶어 하지만 다 드러내는 것처럼 나는 인스타에서는 단 일도 나의 직업과 나이를 아는 사람 많지 않아. 우리 동네 엄마들은 내가 인스타 하는 거를 단 한 사람도 몰라.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 일거수일투족이 어제 부침개에서 손목이 나가는 것도 어제 전 부친 것까지 알고 있어. 야 진짜 짜증이 얼마나 쭈구리 관장. 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른 거지. 그래서 야 그러면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머리 이렇게 막 징겨매고 있다가 머리 싹 풀고 이러고서 퇴근하면서 저 사람들은 내가 부침개 한 걸 알까? 모르는 거. 옷 싹 갈아입고 나오잖아.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은요 정장을 못 입어요. 그러니까 어떡해. 작업복이 따로 있어. 그래. 티에다가 바지. 그러니까 나 거기가 그리고 어린이집은 특성상 아파트 단지 안에 있잖아. 국공립도 다. 그러면 그런 무릎 나온 바지에다가 앞치마 입고서 애들 데리고 산책하잖아. 그러면 세상에 그런 추리한 아줌마가 없어. 저 선생님 맞아? 이러면서. 어. 그러면서 생각해. 아, 나는 선생님인데 맨날 티에다가 무릎 나온 바지 입고 맨날 운동화 칙칙 끌고 다니면서 산책해. 근데 딱 퇴근 시간만 되면 머리 샥 바르고 특히 20대 선생님들은 화장 싹 하고 옷 갈아입고 머리 싹 풀르고 나가거든. 그러면 전혀 다른 사람이니까. 그래서 못 알아봐. 저번에 저 첫 직장이 구청 안에 있는 직장 어린이집이었어요. 구청 안에서 맨날 엄마들이 이제 출퇴근 시간에 애 데려다 주고 난 싹 갈아입은 모습만 보잖아요. 그럼 퇴근할 때 싹 갈아입고 화장 입고 나면 인사를 나는 아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 누구세요? 이러고 봐. 그래서 자세히 보면서 어머 선생님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이래. 완전히 다른 180도. 그러니까 그게 그 안에 어떤 어린 오래오래님도 이제 직장을 오래 다니다 그만두시잖아. 그러면 여태까지 있던 내 모습과 다른 세상을 보내면서 내가 변하잖아. 그러면 나한테 또 이런 거 있나? 직장 사람들 만나면 너 좀 변한 것 같아 했더니 변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 모습 중에 나의 10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그들이 보는 세상은 고기 안에서만 우물 안에서만 본 거잖아. 이 어린 남자들처럼 그 지구별에 있던 그 책 보는 아저씨, 불 켜는 아저씨 내지는 그리고 하다못해 어린 왕자도 자기가 있던 별 안에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고가 고착되어 있던 거지. 그 사람이 다른 별을 다녀서 지구별에 떨어져서 여우도 만나고 장미도 보고 추락한 우주인도 만나고 사막을 걸어보지 않았다면 물의 소중함도 몰랐을 거고 장미가 귀한지도 몰랐을 거고 여우를 길들이면서 그 길들이는 시간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그 여우가 정말 소중하다는 거 아는 거지. 그런 것처럼. 여기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라고 그랬지? 길들이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멋지다. 뭐라고 나오지? 여기. 말이 멋지다. 아, 너희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하게. 그러니까 장미꽃을 처음에 봤을 땐 자기 장미꽃이 있다가 장미꽃이 정말 많은 걸 봤는데 내 장미꽃은 똑같은 거였어. 이렇게 많은 것들 중에 하나였어. 내 장미꽃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았던 거야. 라고 한 다음에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장미꽃들한테 가잖아요. 그래서 그 장미꽃들 중에서 내 장미가 정말 특별하다고 느꼈던 건 정말 달라. 내 장미꽃만이 딱 저 우주 위에 있는 장미꽃만이 소중했던 건 그건 거야. 너의 장미꽃을 그토록 소중하게 만드는 건 내가 그 꽃을 위해 네가 소비한 시간들 때문이야. 정성을 들인 시간들 때문이야. 주비님이 담담이 정말 소중한 건 그 담담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정성을 진짜 영혼까지 갈아넣어서 거기에 정성을 많이 들이잖아요. 다른 것도 또 들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담담이 소중한 거지. 만약에 이것도 하고 그래 나는 편의점을 하면서 투잡으로 또 다른 걸 가졌을 거야 라고 해서 그 정성을 들이지 않았다면 담담이 그렇게 소중할까라는 거는 사실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지금은 내가 생을 업었던 편의점까지 접으면서 담담을 하는 건 내가 거기에 더 많은 정성과 시간을 쏟았기 때문에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담담은 사이드 잡이야. 편의점이 올인이야. 그럼 사이드로 하는 담담에 그만큼 정성을 들이지 않았겠지. 그러면 갈등을 했을 때 담담을 버릴 수도 있었겠지. 그건 선택의 문제죠. 이것도 선택의 문제인 거죠. 맞아. 어린 왕자가 주는 철학이 그런 거야. 내가 어떤 거를 보고 어떤 거에 대한 정성을 들이고 소중한 걸 알았던 내 별에 있던 어린 왕자가 다른 별을 다녀서 지구별이라는 큰 별을 오고 거기서 다른 별은 너무 작잖아. 그래서 한 사람씩밖에 볼 수 없었는데 그
큰 지구에 와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를 사막이라는 거와 동물이라는 거와 또 여우와 뭐 이런 것들 하나씩만 들여다보면서 결국엔 또 다시 자기별로 가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깨달음의 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되게 괜찮은 책이었어요. 저번 주는 정리가 사실은 자라다님이 정리를 쫙 해줬어 지금. 나는 저번 주는 사실은 그냥 어려웠었어. 어려웠는데 지구별에 도착해서 이 어린 왕자가 처음에 사막에서 뱀을 만나고 그 다음에 장미도 보고 여우도 보고 다른 추락한 우주사랑도 대화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조금 많이 끄적이게 되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그 앞에의 별들에 있던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완전히 이렇게 우리들의 인생을 다 녹여낸 것 같은 굉장히 철학적인. 그래서 이래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읽을 때마다 틀리다라고 얘기하는구나. 20살 때, 30살 때, 40살 때, 50이 된 지금에서야 이거가 눈에 들어오는 이유가 그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읽으라 그래서 아이들 5, 6학년 때 읽으라 나도 잠깐 봤었어. 사실은 그때도 몇 년 전으로. 근데 사실은 그때도 나는 몰랐는데 지금 코로나 생기면서 나도 생계가 끊기고 MKY 들어오고 인스타를 하고 좌절하고 막 토요일 아침마다 운다고 막 그런 걸 하면서 조금 알아지는 게 있지 않을까. 나한테 또 다른 세상이 왔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40 넘어서 봐야 되겠네요. 그래야 어떻게 이해가 되는. 유련님 아직 좀 놔뒀다가 봐야 돼? 한 번 더? 유련님 40 안 됐어? 아직 안 돼 보이잖아. 유련님 몇 40 살이에요? 안 되지 않았어요? 저요? 응. 30대 초반 아니에요? 아이고야. 아니에요. 저 38이에요. 진짜? 네. 곧 40이에요, 곧 40? 네. 애기구나. 그래서 이 책이 어렵구나. 아유. 그래요? 다행이네. 생각보다 젊은 여기 사람이랑 담담 있으니까 또 너무 다 좋아. 어려 보이셔갖고. 그런데 저 오래오래님도 몰랐어요. 저 저보다 어릴 거라 생각했거든요.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정말요? 어. 깜짝 놀랐어요. 오래오래니 커피 쏴야 되겠네. 나 보세요. 오늘 한가한데. 보세요. 한가한데. 저는 이 문구도 좋았던 게 너의 조그만 별에서는 의자를 몇 발짝 뒤로 물러놓기만 하면 되었지 그렇게만 하면 마음 내킬 때마다 해지는 광경을 볼 수 있었던 거야. 세상에 해지는 노력 우리는 보려고 새벽 일찍 가서 저기 해 뜨는 거 보고 해지는 거 보려고 그 5분 하고 끝나잖아요. 그거를 보려고 2시간을 기다리잖아. 그리고 보려고. 그 차 막히는 거를 울면 못 가서 봐. 근데 여기서 5분마다 의자 뒤로 밀어서 보고 5분마다 뒤로 밀어서 하루 종일도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저 이 문장이 왜 이렇게 따뜻해. 이렇게 곳곳에 그런 문장들이 되게 많아서 좋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이 보면서 별을 보러 가고 싶다. 천문대.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천문대나 이렇게 경기도 별 보는 거 막 지금 검색하면서 일단 이렇게 막 깊게 생각하는 거 책 보면서 사실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보면서 계산하는 사람 보면서 이제 인생사가 사실은 참 단순한데 행복도 그렇고 되게 복잡하게 살잖아요. 하루를 바쁘게. 그 생각하면서 이제 이 책 자체가 아까 지금 주비님이 얘기하는 거 보고 또 이분도 찾아본 거예요. 볼 때는 살짝 빨리 읽어야 되는 생각에 눈이 안 들어왔었거든. 레옹 베르트라는 사람한테 이걸 바쳤잖아요. 찾아봤더니 그 생테치베리보다 22살이 넘는 지인인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직이. 그러니까 이걸 처음 그렸을 때도 사람들이 뭐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 책이 나왔을 때. 근데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자기의 직이었던 거지. 어른이지만. 그래서 이 사람 상황 자체가 이미 그때 독일 점령화된 프랑스 안에 있는 유태인이어서 숨어 사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굉장히 굶주리고 처지가 되게 안 좋았던 사람이래. 레옹 베르트란 사람이. 그런데 자기가 숨어 있으면서도 이 생텍쥐베리가 책을 썼는 걸 항상 선물을 한대요. 그 책만은 가지고 정말 소중하게 하는 이제 그런 친구였던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걸 이해하겠지.
라고 쓴 거죠. 근데 그러면서 그런 내용도 좋더라고요. 이미 어른이지만 아이인 별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한테 주는 책이라는 말이 있더라고, 이 책이. 그래서 우리가 별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실은. 주비님 말처럼 정말 조금만 움직여서 석양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 아둥바둥, 아둥바둥. 그리고 어느 날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행 가서 보면 되게 왜 편하게 우리 왜 쾌적하게 자다 오잖아요, 호텔 같은 데 가면. 달랑 침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호텔에. 뭐 TV를 가서 TV를 보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 해서 엄청 그런 걸 즐기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 뽀송뽀송한 그 호텔식 침구 거기에 누워서는 그거 자체가 행복일 때가 있는데, 근데 집에 오면 왜 이렇게 가진 게 많은 거야, 집은. 그런데도 아직 필요할 게 더 많아. 더 사고 싶은 것도 더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 잠깐 하면서 아까 별을 막 찾아왔댔잖아요. 저도 바깥에 잘 안 나가는 편이라 앉아서 많이 있는데 진짜 밖을 잘 안 나가요. 근데 밤에 별 볼 일도 거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난 퇴근을 늦게 해도 내가 마음이 울적하면 도서관을 간댔잖아요. 도서관 책 속이지 않는 거 책을 보면서 이제 그걸 힐한다든지 뭐 밖을 보지 않아요. 저희 집 아파트도 우리 신랑이나 나나 밖에 별로 관심이 없어 다 막아놨어. 남이 못 보게 우리 집을. 우리는 다 쳐놓고 살아. 우리가 바깥을 안 보기 때문에 남도 우리한테 관심이 있다 생각도 안 하고. 근데 왜 그게 되게 중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파트 위치상 뷰가 보이는 게. 그래서 우리 위치가 조금 나아요. 우리 집이. 신랑이 다 못했는데 추첨 하나 잘했어. 아파트 처음 입주할 때. 그거 하나로 평생 잘했다는 소리 듣고 살아요. 그래서 좀 나은데 우리 집한테는 사실은 사연 없는 거지. 우리 집처럼 바깥에 쳐다보지도 않고 밖에 나가지도 않는 사람들은 그런 뷰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예요. 어디 처박혀 있든 우리는 똑같아. 이 아파트가. 그래서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일부러 좀 시간 내서 가야 되겠다. 애들 때는 사실은 천문대를 이런 별 느낌으로 간 게 아니라 경험을 시켜주거나 이 아이들 직업을 연결해 주려고 다녔던 것 같아요. 전 어릴 때. 이런 아이가 되면 어떨까? 나비쌤이랑 나랑은 비슷한데 참 다른 게 다르죠. 나는 애들 데리고 캠핑 다닐 때 일부러 오지를 갔었어요. 신랑이랑 나랑. 왜냐면 별을 보려면 정말 깜깜해야 돼요. 맞아. 근데 지금은 별을 볼 수가 없는 게 조명이 너무 밝아서 여기 빛이 너무 밝아서 별이 안 보인대요. 그래서 정말 캠핑을 엉뚱한 데를 갔어요. 진짜 불 하나 없이 칠흑같이 어두운데 거길 가서 딱 하나 별을 펴서 우리 신랑이 카시오페 자리랑 이런 거 알려주면서 그거 봤었어요. 핸드폰에 별자리 보는 거랑 있어요. 딱 이렇게 겹쳐봐요. 네, 네. 그러면 그거랑 딱 겹쳐져. 그래서 우리 아이가 되게 좋아했어요. 배고프다. 배고프대. 알았어. 금방 끝내줄게. 아니,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저는 20대 애를 키웠잖아요. 그래서? 20대 이제 중반에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30대까지 열심히 막 달렸는데 내가 뭘 알고 애를 키웠겠어요. 어제까지 회사 다니다가 오늘 갑자기 결혼했는데. 맞아. 우리가 그런 얘기해. 애가 애를 키우느라 고생한다. 저 엄마 이런 소리 다 해. 그러니까 회사에 있던 열정이 애한테 갔을 뿐이야. 나의 열정이. 얘를 성공시키는 게 나의 성공이었고. 우리 아이 큰아이가 그래요. 엄마 나 별 보고 싶어. 우리 애는 보석 반짝반짝거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도 그런데. 방학 초에 엄마 나 이번 방학 때는 꼭 별 보여줘. 난 천문관 같은 데 가서 별만 보면 돼. 근데 나는 학습으로 연결시키려고 그래 그럼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몇 회차로 들어볼까? 아니 엄마 그게 말고 나는 그냥 그 별만 보고 싶다고. 맞아. 응, 그 얘기를 하는데 별 보러 가면 다음에 프로그램을 넣어달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어린이 과학 동화를 봤어. 그 별을 보고. 별을 먼저 보여줘. 아빠한테 아빠 나 진짜 별 쏟아지는데 한번 데려가줘. 며칠 전에 또 그런 거예요. 오지 가야 돼. 오지. 별 보러 가야 되겠구나. 어디로 가야 돼요? 안양에도 천문대가 하나 있는데. 여기 시흥에 하나 있어요. 우리 아이 집 근데 거기 별로야. 제 기억에는 저 영월 여행을 애들 데리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회사에서 갔는데 영월에 천문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오지에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데 천문대는 그 정도까지 아니었던 것 같아. 강화 살 때도 천문대 있었지만 높지 않았는데 여긴 진짜 무서웠어. 차를 타고 우리가 올라갔다 내려올 때. 가로등도 별로 없고 막 진짜 그 좁은 길을 차로 막 급속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진짜 거의 목숨을 걸고 내려오는구나
할 정도로 그런 곳에 있더라고요. 천문대가. 어디예요? 한번 데려가야 되는. 영월. 영월. 영월 가서 영월이 그거 왜 지도 우리나라 이게 그 주려는 한반도 지도 있는 그거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아, 또 단군이 유배 갔다고 해서 약간 또 그런 유적지도 좀 있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뭐가 좋냐 하면 그 강이 있어가지고 그걸 할 수 있어요. 아이들과 체험. 뭐지? 야외 물놀이 뭐 이런 거 물고기 있잖아. 보트 타거나 뭐 이런 것들. 그게 단군이 가능해요, 거기가. 영월로 귀향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건 국내인데 우리나라 조선의 땅인데 거기처럼 숲을 지나서 가야 되고 거기처럼 숲을 지나서 가는데 그 마지막 영월을 들어갈 땐 강을 건너야 돼. 그래서 단군을 거기를 유배를 보낸 거야. 절대로 그러니까. 못 나오게. 거기가 요지예요. 그래서 영월이 조금 깨끗할 거예요. 별 보기. 괜찮고 음. 거기가 숙박도 되게 쌌어. 엄청 좋았는데. 근데 일단 그 하늘에서 쏟아지는 별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도시에선 진짜 최대로 멀리 떨어져야 돼. 그래야 별이 보여요. 쏟아지는 별. 가로등도 없어야 되죠. 가로등도 없어야 음. 돼. 하다못해 불빛도 없어야 돼. 그러면 그런 인공 불빛이 보인다고 하면 별은 죽을 거야. 아마 큰 별밖에 안 보일 거야. 진짜 하늘에서 쏟아지는 별을 본다 그러면 그런 데 말고 차 끌고 들어가서 밤에 자도 다 끄고 핸드폰도 끄고 진짜 칠흑 같을 때 하늘 보면 정말 아마 도시도 보일 수 있어. 근데 도시는 절대 불빛을 끌 수 없기 때문에 별이 안 보이는 건 별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불빛 때문이에요. 도시 불빛 때문에. 그런 데로 가야 돼. 아, 그러면 그런 천문관, 영월에 있는 천문관 말고 어디 오지에 가서 그냥 산에 가서 이렇게 보라고요? 사실은 시골만 가도 별이 보이긴 하잖아요. 근데 시골에 불빛이 없지 않잖아. 요즘 시골도 지금 옛날 시골하고 다르잖아. 그- 한번 가서 우리 그 휴대폰에 이거 별자리에서 보여준 적 있거든요. 음, 저 고향인데 별이 음, 많더라고요. 와, 진짜 별 많다 하면서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 만원경 샀잖아. 천체 만원경. 그거 아, 보고 싶다. 그래서 달 보여주고 그래서 보름달 뜨는 날. 음. 만원경. 잘 그러면 보여요? 진짜 잘 보여. 음, 저기 목까지. 분화구까지. 정말 잘 보여. 만원. 왜 지금 어디 어제 그거 스페이드 X 타고 걔들 나갔잖아, 우주. 우주. 진짜 돈 진짜 지랄이야. 대단해. 일론 그- 머스크. 일론 진짜 머스크가 대단해요. 꿈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 자율주행차를 하는 거는 우주를 가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잖아, 얘들이. 네네네. 근데 걔들 거기가 자기 아이들 학교가 있는 거 아세요? 스페이드 X 안에? 원래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얘들만 가는 학교가 있대요. 이 학교는 사실 8살까지는 디지털을 보여주지 보여줘. 않고 책을 보여주는 학교랬는데 일론 머스크가 애가 5이래요. 5인데 나이도 젊잖아. 40대 막 이렇잖아.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자기가 봤더니 그 교육법이 안 맞는 거야.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거기서 뛰쳐나와서 그 마을에다 자기가 만들었어. 학교를. 자기 아이를 위해서. 그래서 자기 지인과 자기 회사 임직원에서 한 30명 있는 학교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학교에는 아직 졸업생이 없어. 왜냐면 일론 머스크 애가 올라갈 때마다 학년이 생기는 거야, 새로. 와. 근데 진짜. 어떻게 무슨 교육을 하는지도 아무한테도 발표도 안 해주는데 걔들은 80%가 다 디지털이래요. 어린애들부터. 그래서 막 그걸 보면서 정말 부러운 게 아빠가 일단 돈이 많다는 것도 부럽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하나의 시티를 갖고 있는 거야. 지가 땅을. 그 한편에서는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있고 그 한편에서 우주선을 쏘고 있고 그 한편에서는 자기들 집이 있고 그 한편에는 학교가 있는 거야. 삶이 진짜 부럽다, 진짜. 부럽고 그 아이들이 나이가 진짜 10살이 안 되더라고. 일론 머스크 애가 제일 큰 애가. 근데 그 어린 애들을 놓고 도대체 어떤 걸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을까 보여주고. 또라이들만 아이들- 아빠가 일론 머스크야? 또라이들만 좀 안 되게 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일단 자기 꿈이 우주를 가는 거니까 이 사람은. 그건 좋겠어. 근데 돼지 머리에 생체 이식해가지고 생체를 연구하는 거는 좀 참아줬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칩을 해서 머리 사이에 응, 두피에 넣어서 그 컴퓨터 칩을 그냥 머리다 조종하겠다고 바로 하는 꼽는 거지. 거잖아.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 컴퓨터를 생각하는 거. 조종하고 어, 상대방을 파악하고 한다는 거잖아요. 메타버스 나오잖아. 응. 그 아우 그건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 가지가 이제 인권? 이제 그런 문제가 좀 남기는 했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꼭 인문학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 북드라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왕자를 내가 혼자 급하게 읽었을 땐 아까 얘기 들어보면서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왔어. 나는. 근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근데 이게 또 끝나면 이 책을 못 본다는 게 너무 또 안타까워요, 항상. 맞아요. 읽다가 좋았는데. 뭔 말인지 몰라. 그럼 다시 가서 읽고. 다시 가서 잠깐 그러니까, 사이에 잡생각이 들어가면 다시 가서 읽고. 응, 그렇게 읽었어요. 맞아. 우리 다음 고전 뭐예요? 고전은 안 정했고 데모테크가 온다. 데모테크 나도 시켰어요. 오늘 올 거야. 데모테코 23일 날 온다는데 나는 오늘 바로 온다 뜨던데, 어제 쿠팡? 왔지롱. 나는 어제 시켜서 그래. 아, 나도 어제 시켰어. 쿠팡 시키세요, 쿠팡. 나 예스24. 나는 쿠팡이 알라딘. 빨라. 알라딘도 그 다음날 와요. 요즘은 다 그 다음날 오는데 난 23일 날 온다고 뜨더라고 주문했는데. 그러면 25일 날 북클럽은 어떻게 그냥 앞줄 두 장만 입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 23일날 명절 때문에 23일 날 온다. 그리고 아마 유련님 택배가 다 마감돼서 그럴 거야. 유련님 강사 양성과정 들어왔어요. 아 진짜? 아, 진짜? 아이 가르치겠다. 와, 자기 멋지다. 아이 바로 전화 또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물어보다 그래서 하시려고요? 강사 양성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기해 줘봐요. 그냥 제 그 대표님이 한 4회차 해줘요. 인트로 저번에 하고 그 했던 그거 말고 다른 거죠, 이건 또. 다른 거예요. 내가 만든 커리큘럼에 대표님이 그 교수법, 그다음에 그 강사법 이렇게 내가 강사가 돼서 누굴 가르쳐야 되는 기본은 대표님이 하고 저는 내가 만든 커리큘럼을 압축해서 7차시로 만들고 8차시였나 7차시였나 이렇게 해서 나는 또 올렸던데? 네? 그쵸? PD에 올라갔잖아. 누구? 강사 과정. 제 주빈님 PD예요? PD에 PD에 올렸잖아. 올렸어요. 그러면 그거 몇 차시, 그걸 다 13 끝나고 차. 나면, 그걸 13. 다 끝나고 나면 수료증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수료증 뭐를 나와요.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강좌가 거예요? 열리냐고? 강좌가 열리냐고? 아니요. 강좌를 듣고 났을 때 어떤 잘 모르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그런 연수? 뭐 교육 연수? 그쵸, 그런 방향 제시나 이런 걸 좀 해주는지. 다, 왜냐면 다 그런 거 되게 해주죠. 많잖아요. 다 해주죠. 다 강사 양성 해주고, 과정 되게 많으니까. 응. 이거 주빈님이 대표잖아요, 법인에 네. 거기에. 네. 그러면 이제 오래오래님이나 유련님이 들었어, 강사 양성. 네. 그러면 너담 나담 강사 1기, 2기 뭐 이런 해서 이걸 파트를 나눠주나요? 네, 네. 그래서 수업할 수 있게. 좋은데? 네. 근데 음. 어경이랑 같이 하니까 어경 플랫폼에도 들어가요. 우리 꾸구에 들어가는 것처럼. 음. 네. 그래서 나비쌤님이 지금 꾸구에서 논술을 하고 있는데 어경에서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비쌤님이 가지고 있는 거를 어경의 그 MKY처럼 강사를 프로필 딱 띄워주는 거지. 그럼 듣고 싶은 사람은 나비쌤님 클릭해서 결제하고 듣는 거. 똑같은 MKY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어경은 아이들도 한다는 거. 아이들 그 품앗이 강사들 있잖아요. 걔네들 다 띄워줘요. 그러면 내가 이 아이 거 듣고 싶은 아이들은 그 어린이 강사 거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미래 강사도 양성하고. 성인 얘도 있고. 유료 강사가 있고 아이들 품앗이 재능 기부 강사가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제가 어디서 연락받았냐면 강남에 그 도서관 있어요. 이번에 새로 신설된 도서관에서 기사 신문 보고 연락 줬다면서 자기 스크랩 활용법 4회차 해달라고.
해달라. 자기네들이 아이들 모아가지고 할 테니까 해달라고 하고, 며칠 전에 만났던 분은 중학교 선생님인 거예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선생님들이 이관이 되더라고요, 이직이. 고등학교 있는 선생님이 중학교로 내려왔어요. 갈 수 있어요. 응, 응. 갈수 초등학교 있어요. 안 된다대요? 초등학교랑은 이렇게 달라요. 응, 교육부 그래서 소속이 달라요. 교육부에서도 소속이 달라서 초등은 초등끼리만 되는데 중고는 중고끼리 움직일 수 있어요. 어. 중학교 갔다 고등학교 갔다. 응, 그래서 이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인데 고등학교 있다가 중학교로 내려와서 육아휴직 하고 있거든요. 응, 그 지금 쉬고 있는데, 제가 중학교에서 이런 거 연락 받았다고 그 중학교 수업 들어간다고 했더니 자기 복직하면 그 중학교 1학년 동아리 많이 하잖아요. 음, 그 자유학기제? 음. 근데 정말 다양한 동아리를 많이 하는데 외부 강사도 와서 수업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주빈이 그런 것 들으면 좋겠다. 그래서 와서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헉, 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사 양성 과정을 모집하면 질문이 가장 많은 게 뭐냐면 내가 수업을 어디서 해요? 수업을 어떻게 해요? 그걸 물어봐요. 내가 수업을 할 수 있을까요? 응. 그러면 20명의 강사를 양성을 모집했어. 20명이 어린이 경제신문에 거기에 다 들어갔어. 그러면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치. 근데 시간대가 다르고 열리는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맞는 시간대 클릭해서 수업을 들으면 되고, 어떤 부모든 간에 이 선생님한테 듣고 싶고 이 선생님한테 듣고 싶고 하는 거는 다 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 그거는 본인이 겪어야 되는 거고 감당해서 이겨내야 되는 거다. 그런데 거기 억양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학교, 도서관, 마을학교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연결을 해줄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서 아마 많은 곳에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걸 좀 방향제시를 좀 하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유료님 하신다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자, 오래오래님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 눈빛? 근데 이게 오랫동안 한 일만 하다 보니까 뭘 새롭게 하기에 겁이 난다 그러나? 좀 그래요. 일단 여행부터 나- 가요. 네, 못 가. 이제 시작하고 나면 이제 매여. 못 가. 못 가. 진짜 질러. 못 가. 아이 질러. 고등학교 가면 더 못 가. 음, 나는 애들이 먹거리를 이렇게 열심히 잘 안 하니까 고등학교 때 나 놀 거 다 놀고 다니는데 뭐지? 유료님 나가버렸어. 아이가 아까 배고프다 그랬나 봐.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주빈님, 그리고 우리 북클럽은 어떻게 결과 발표가 난 거야? 아니야, 아직. 그거 데모테크 그러면 샀나? 뭐야? 어떤, 아니, 그거 말고 그 네바시 3기에서 그 세라나비 그들이 신문에 광고 났다는 게 그거랑은 다른 거예요? 우리? 신문 MK 어떤 와이어는? 신문이에요? 나도 잘 몰라. 근데 아침에 음. 근무하는데 네바시 네. 카톡방에서 음. 그 짱매님 하는 그 북클럽 세라나비가 올라갔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싶은 거지 내가. 근데 그거 MKYU에서 한 거예요? 아니 나도 아, 그걸 잘 모르겠어서 그래. MKYU에 신문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MKYU에서 신문이 있어서 그 이메일로 보내주거든요. 뉴스, MKYU 뉴스 하면서 거기에 올라갔다는 거야? 올라갔다는 건가 보다. 근데 음. MKYU 뉴스 이메일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니 어쨌든 뭐 당첨돼서 자기네들이 올라가니까 자기네들이